예, 기왕 좀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이제 국회가 미세먼지 관련된 법안을 좀 통과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늘 미안합니다. 이렇게 막 현안으로 뜨겁게 이게 첨예하게 부각이 돼야 나중에 막 국회가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또 못하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짧게 먼저 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좀 요청을 좀 드릴 텐데 현재 그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고 이 다중이용 시설 중에 하나인 철도 역사도 여기에 대상입니다.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이 차관님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현재 국가철도 역사 651개 중에서 이 실내 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 관리 대상 역사가 94개소입니다. 근데 이곳 중에서 현재 8개 역사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미세먼지 공기 조절 장치가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그 한번 좀 점검을 좀 하시고요.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이 실내 공기질 그 관리법 사각지대에 있는 게 예를 들어 연면적 2,000 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데 이제는 기준이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동안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그 역사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관리 추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되던데 이 개발 단계에 있는 이 초미세먼지 제거 기술을 이 부분에도 좀 적용하는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토부가 이게 지금 뭐 다 환경부나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그 공사장이라든가 건설 현장 그다음에 이 차량이라든가 철도의 운행과 관련된 책임을 또 지고 있는 부처 아닙니까? 근데 이게 최근 그 데이터가 없고 2015년도 대기 오염 비중 데이터가 있던데 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최신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보니까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차량과 건설 기계와 비싼 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꽤 높았습니다.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3월 6일 국토부가 제시한 긴급 대책은 말 그대로 그것은 그냥 그 뭐 즉자적인 좀 대책에 불과한 것 같고요. 종합적인 대책을 2017년도 9월에 세웠던데 저는 과감하게 좀 국토부가 좀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가령 영국이 2040년도에 경유 휘발유 차량 아예 판매 금지한다는 거 아닙니까? 독일도 2030년부터 그러고 프랑스 같은 경우 2040년 뭐 인도 정부마저도 2030년도부터는 전기차만 팔게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산자부나 범부처 차원에서 저는 과감하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이제는 수립할 때가 됐다.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좀 자체적인 그런 그 일정과 목표치를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. 서울시는 이미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그동안 해왔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마침 정부가 아주 국회가 그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한 만큼 저는 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건설과 관련해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 건설 노동자의 안전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 이분들이 활동 차질을 빚을 경우에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엮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. 네, 기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원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윤관석 의원님.